오늘 내용은 내년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게 되는데 과연 그 재가동을 위해서 지역 산업은 어떤 걸 또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학계 R&D 인력들을 키울 수 있는 인재 양성 교육기관들은 또 뭘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선해양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이라고 하는 배죠. 그래서 선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바다에 떠 있는 그 구조물 총칭해서 해양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박과 해양 구조물에 관련된 학문을 배우는 게 조선해양공학이 되겠고요. 선박이라고 하면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상선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안을 안보를 책임지는 군함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선뿐만 아니라 군함도 상당히 잘 만들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최근에 보면 잠수함이나 그 다음에 수상함들을 아주 잘 만들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수주 경쟁도 활발히 수행을 하고 있고요. 해양 구조물 분야는 사실은 이제 오일을 시추하는 구조물인데 우리나라는 산유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서 요청이 들어오면 해양 구조물을 지어주는 거고요. 최근에는 해양 구조물에서도 해상 풍력 발전 관련된 부분들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조선해양공학 학자들이 또는 공학자들이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선박 및 그리고 해양 구조물은 설계부터 건조까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개념 설계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상세 설계, 생산 설계, 그리고 마지막에 시운전을 하면서 이제 선주에게 인도를 해주는 프로세서를 거칩니다. 조선해양공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선박의 겉에 껍데기만 만든 학문이 아니거든요. 종합적인 학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배가 한 척이 나오게 되려면 조선해양공학뿐만 아니라 그 탑사이드 선박의 데크 위에 올라가 있는 이러한 LNG를 이송하거나 또는 원유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화학공학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기공학, 그리고 재료공학, 이 재료공학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선 쪽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LNG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3도이고요. 액화, 수소의 경우는 마이너스 250도 정도 됩니다. 상당히 차가운 화물을 싣고 다니려면 그거를 받쳐주는 재료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재료공학도 조선해양공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학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컴퓨터공학이야 여기저기 항상 다 다방면에 중요한 사항들이 되겠고요. 전적으로 기계공학이라든가 에너지공학 그리고 산업공학 역시도 조선해양공학의 가장 큰 주요 학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9년대 일본의 조선산업을 추월할 수 있었던 것들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다 도크에서 배를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육상 건조공법, 메가블럭 공법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산업적인 공정의 최적화를 이뤄냈고요. 그리고 선주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면서 만족시켜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조선산업을 추월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가 됐었고요. 그러다가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또는 저유가 조선 불황으로 대부분의 수주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중국은 역시 값싼 노동력으로 자국 선박을 또 수주를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IMO라고 하는 회사 기구가 있는데요. 이 IMO라고 하는 회사 기구에서 아주 강력한 환경 규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는 이제 시커먼 기름을 떼는 배들은 운항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일단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규제로 지금 현재 조선산업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한국조선업도 이에 편승해서 지금 상당히 큰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1870년대에는 선박의 소재나 또는 종류, 추진 연료, 엔진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요.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추진 연료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선박 개발이 가장 큰 화두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국제회사기구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박의 에너지 효율 지수 EEDI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과 또는 환경 규제,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을 배출을 억제하는 지역을 늘리면서 이제 배들은 깨끗한
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운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배들은 계속적으로 추진 연료에 대한 전환을 요구받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대체되는 좋은 에너지로서 무탄소 선박, 저탄소 선박 그런 연료들이 지금 하나의 화두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국제 규제 대응으로 벙커CU에서 오염부하가 덜한 가스, 그리고 전기, 그 다음에 청정 연료로 이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이러한 대응을 하려면 사실 연료를 바꿀 때 엔진부터 또는 그 연료의 공급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이중연료나 에탄올, 향후에는 아마 암모니아나 또는 수소 연료 추진선들이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운항 선박을 포함한 스마트 선박도 현재 개발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그 굵직굵직한 단어들이 앞으로 향후 몇십 년 동안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은 작년에 현대중공업은 이제 군산에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한다라고 해놨고요. 그리고 만약 이런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면서 최종적으로는 LNG나 또는 LPG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완성배로 조립하는 형태로 산업이 조선 경기가 잘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 전북의 산업들은 완성배가 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산업적인 것들을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잘 짓고 있는 것들이 LNG 선박들이고요. LNG 선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한국의 글로벌 LNG선 운반선의 수주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는 80% 이상으로 지금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양을 떠다니는 LNG 선박의 대부분들은 한국에서 지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하지만 LNG 선박을 지을 때 가장 핵심 기술들은 사실 LNG를 담는 CCS라고 하는 화물창 부분인데요. 아마 현대중공업이 군산에 온다고 해도 그 LNG 선박의 의장 부분이나 또는 그 CCS 부분들은 여기서 아직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블럭만 제작을 할 텐데요. 향후에는 그런 것까지 A부터 Z까지 완성되는 배를 만들 수 있을 때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러한 것들을 전북에서는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본이 예전에는 LNG 선박을 아주 잘 지었습니다. 일본이 LNG 선박을 아주 잘 지었는데요. 그 일본이 짓는 선박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보시는 바에 화면의 왼쪽인 건데요. 화물창 탱크가 이렇게 동그란 구형상을 가지는데 이러한 구형상의 탱크가 용적률, 그러니까 LNG를 많이 실을 수 없다고 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러한 멤브레인 타입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으면 적재 용량이 40% 이상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점들이 있게 되겠고요. 일본이 계속 이러한 동그라미 형태, 구형 형태의 모스 타입만 고집하다가 LNG 시장을 완전히 뺏겨버렸죠. 우리 한국에 이렇게 뺏겨버렸고요. 우리는 현재 지금 이러한 멤브레인 타입의 LNG를 짓고 있긴 하지만 향후에 이제 어떤 형식으로 또 발전하게 될지는 또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거에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그림은 LNG 화물창 내부의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LNG 화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도 자체가 마이너스 163도이기 때문에 이 163도의 LNG, 액화 LNG를 얼마나 잘 운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가장 핵심 기술은 단열이 되겠고요. 그러면 단열이다라고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보는 이런 스티로폼 박스가 되겠죠. 이런 스티로폼 박스를 폴리우레탄 폼이다라고 해서 폴리우레탄 폼을 가지고 LNG 선박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LNG 선박에 적용하는 이런 폴리우레탄 폼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도 실제 얘를 탑재하고 조립할 때는
프랑스 기업 GTT라고 하는 그 기업의 모든 허락을 받고 돈을 주면서 로열티를 100억 이상 주면서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것들에 관련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거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동영상인데요. 그 LNG 선박의 화물창 시스템을 간략히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그 GTT라고 하는 그 회사의 마크 3라고 하는 화물창의 그 단열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단열 시스템, 화물창을 만들기 위해서 국산화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가 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상용화되지는 못했고요. 이거 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폴리우레탄 폼이라고 하는 그 폼, 단열재를 가지고 설치하고 그 위에 멤브레인을 이렇게 놓는,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건 서스이고요. 서스 301을 이런 식으로 체결하는 또는 설치하는 게 CCS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조차도 이런 것들 잘 못하고 있는 사실이라서 향후에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LNG 선박의 운송 선박 핵심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열 성능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단열 성능 자체는 유체의 온도가 마이너스 162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마이너스 162도의 유체를 잘 담고 있으려면 구조적으로도 안전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려면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R&D 꼭지가 있는 거고요. LNG가 마이너스 163도이지만 액화 수소는 마이너스 253도입니다. LNG에 비해서 더 차가워진 유체를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향후 10년 또는 20년 후에는 이러한 액화수소가 상당히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LNG에서 잘 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수소로 옮겨졌을 때 이걸 잘 대응을 할 수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LNG 운반 선박 중에서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는 그 LNG 탱크 안에 유체가 있는데, LNG라는 유체가 있는데 이 유체가 어떠한 힘을 발생하게 됩니다. 슬로싱 하중이라고 하는 힘인데요. 이 하중이 이 유체를 담고 있는 벽을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큰 충격 하중을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충격 하중을 잘 견딜 수 있는 화물창 탱크를 만들어야지 완벽한 LNG 선박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그림은 모형 실험이긴 하지만 이러한 화물창 탱크 안에 일정 부분의 액체를 넣고 이렇게 배가 다니는 운동을 가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화물이 움직이면서 이 화물의 하중으로 인해서 벽을 때리고 이 벽이 깨지냐 깨지지 않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해놔야지 향후에 LNG 이후에 수소로 바뀌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대체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인데요. 자, 우리나라는 기존에 VLCC라고 하는 유조 선박을 아주 잘 지었습니다. VLCC라고 하는 아래 그림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유조선들을 잘 지었고요. 이러한 유조선은 이제는 중국한테 넘겨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는 이 LNG 선박들을 잘 짓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향후 몇 년 있으면 중국이 또 따라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앞으로 나간 20, 30년 후에는 이러한 LNG보다 이러한 그 액화 수소와 같은 연료가 선박에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30년 후를 본다라고 하면 LNG 선박 이후에 액화 수소 또는 암모니아 선박 이런 것들을 내실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는 선박 블록 제작에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IMO 환경 규제 등을 감안한다면 완성배 제작도 염두를 해두고 산업체제, 지역사회 산업들은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또한 중소조선소 또는 중소선박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소선박들이 연료를 LNG로 가게 될 경우에는 LNG 연료 탱크 제작이라든가 또는 공정,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LNG에서 손을 떼면 미래 수소 선박으로 전환 시에 기술적으로 한계에 봉착할 거이기 때문에
LNG에서 절대 손을 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도 LNG 선박 또는 관련 기자재 그리고 R&D 전문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뼈아픈 후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그 조선해양공학이라고 하는 학문 그 학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계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